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부터는 저 이제 이 전 강의는 정수론에 대한 강의였죠. 이제 다시 한번 IMO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이 IMO 또는 사실 KMO도 이제 IMO를 모태로 만들어졌으니까 KMO도 포함할 수 있겠죠. 플러스 이제 등등의 여러 가지 수학 올림피아드들, 줄여서 이제 XMO라고 할 수 있겠죠. X는 이제 I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K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등등.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분야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수, 두 번째가 정수, 세 번째가 조합, 네 번째가 기하입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이제 대수. 이 대수는 사실 이제 IMO 범위가 상당히 이제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 과정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쓰지 않죠. 그런데도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든다는 거여서 상당히 범위가 되게 독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수라는 게 이제 깊게 파고들다 보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대학 과정, 전형대 수학이라던가 미적분학은 대수라고 보기 좀 어렵죠. 전형대 수학이라던가 이제 토폴로지라던가 오퍼레이터, 미분 방정식 그런 것들 등등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대학 과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IMO의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수에는 뭐가 있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부등식, 함수 방정식, 다항식. 이제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산술 기하 부등식, 코시 부등식 등등 있겠죠. 이런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식을 조작한 다음에 이제 목적하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게 부등식의 문제가 될 것이고, 함수 방정식이 이제 이번 영상과 앞으로 올라갈 여러 가지 함수 방정식 영상의 주제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에 관한 뭔가 이런 방정식, 함수를 매개로 해서 만든 방정식을 풀어서 어떤 함수가 무슨 꼴인지를 찾아내는 게 함수 방정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항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다항식의 성질을 사용하는 거죠. 다항식의 성질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만약에 정수기, 나머지 정리가 있겠죠. 이제 P A가 0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만약에 PX가 다항식이 아니면은 나머지 정리를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항식이라는 것도 어떤 한 분야로서의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등식과 함수 방정식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계획하고 있는 바는 함수 방정식에 대한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고, 부등식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그다음 정수.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기준으로는 정수에 관한 영상을 2개 올렸는데, 이제 T2에 넘버 티오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정수로는 대학에서도 배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수학적 과목이죠. 그런 면에서 대학 과정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대수와는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좀 덜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 번째로 기하인데요. 기하는 고전 기하학만 다룹니다. 고전 기하학과 이제 반대되는 걸로는 뭐 미분 다양체론, 해석계론, 해석계론 아니죠. 미분 다양체론. 위상수학도 어떻게 보면은 기하 일종으로 볼 수 있죠. 왜냐면 어떤 가까운 애들에 대한 이론을 다루는 수학이다 보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할까요? 그래서 이 고전 기하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클리드가 만든 기하학으로 이제 유클리드의 몇 가지 공준을 기반으로 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기하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삼각형을 만들 때도 있는 거고 원, 뭐 여러 가지 도형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기하학이죠. 이 기하에 대한 영상은 올릴지 말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제 개별된 영상으로 올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네 번째로 조합. 이 조합이 이제 요즘 IMO에서는 사실 제일 어려운 분야로 뽑히고 있습니다. 보통 IMO에서 정답률이 제일 낮은 문제들이 어떤 분야에 속하냐고 보면 속하는지 확인해 보면은 대부분 조합인 경우가 많아요. 이 조합 같은 경우에 다루는 범위가 일단 첫 번째로 경우의 수. 고등학교 때도 많이 하는 거죠. 뭐 이제 NCR, NPR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이제 경우의 수 분야에 속할 거고요. 뭐 확률도 있을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문제는 일단 IMO 특성상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증명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쉬워요. 물론 이것도 어려운 편이지만.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보통 이제 그래프 이론, 어떤 점과 연결 관계를 보는 거죠. 이게 상당히 어렵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정리들, 뭐 비둘기 집의 원리, 이중세기,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나요? 등등등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뭐 정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되게 뭐가 많겠죠. 그래서 이 조합이 더 어려운 이유가 앞에 세 개하고는 다르게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 어떤 뭔가 매뉴얼화된 그런 풀이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진짜 완전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IMO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시험을 보더라도 거기서 이제 고득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의 위치는 대수, 그 중에서도 이제 함수 방정식이 있고요. 우리가 사용할 교재는 뭐냐? 이 함수 방정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을 명목하게 이제 약간 요약하고 정리해놓고 문제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교재가 있어요. 지금 교재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그 설명란에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이론 소개하고 그거에 이제 그 이론을 이제 보여주는 이그젬플들을 보여주고 연습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솔루션이 있고요. 이 경우는 솔루션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이론 소개는 하지 않을 거고 이거는 직접 읽어보시고요. 이제 예시와 연습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뭐 연습 문제 이제 예시야 솔루션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푼 답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지만 연습 문제는 답이 없어서
이제 제가 풀었는데도 혹시 틀렸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실 함수 방정식의 특성상 그 논리적으로만 풀었으면은 이제 틀릴 리는 거의 없겠죠. 그리고 보통 답이 하나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답을 구했다면 답 자체가 틀릴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조금 더 연습 문제 풀이의 경우 좀 더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봐주시길 바라고요. 함수 방정식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조합보다 함수 방정식은 더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함수 방정식이 대수에서도 제일 어려운 단원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이 정도 서로는 각설하고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example 1이죠. example 1하고 2는 사실 뭐 제가 거의 할 게 없어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3부터 갈게요. fx 더하기 xf 1 빼기 x가 x일 때 여기서 이제 f는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함수를 찾아라 입니다. 사실 이제 문제다운 문제라는 이게 처음인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함수 방정식의 어려움이죠. 일단 결국에 구하려는 게 이제 FA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쓰이냐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x에다가 a를 대입했고요. 이제 함수 방정식에서 어떤 수를 대입한다는 거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x에다가 1 빼기 a도 대입할 수 있겠죠? 이게 1 빼기 a다. 따라서 이 두 식을 연립할 수 있을 거예요. 1 곱하기 a 아니죠? 1 빼기 2 곱하기 a는 fa에다가 1 더하기 a제곱 빼기 a고, 이게 a 빼기 a 더하기 a제곱이니까 a제곱이다. 근데 이게 이제 0이 될 순 없겠죠? 따라서 fa는 a제곱 빼기 a 더하기 1분의 a제곱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쓰면은 될까요? 여기서 이제 풀 마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마 시험장에서 이걸 이렇게 쓴다면은 몇 점 깎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풀이가 불완전한 이유. 이게 함수 방정식 모든 문제에서 다 통용되는 논리입니다. 이 풀이가 불완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건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만든 논리들은 다 그 화살표로 보면은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니까 x에다 a를 대입한 것도 만족시키는 거고, 이 함수 방정식이 만족되니까 이게 만족되는 거고, 요거 두 개를 기반으로 어떤 전개를 했으니까 이게 만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식을 1이라고 하면은 1이니까 fx가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분의 x의 제곱인 거예요. 근데 완전한 풀이가 되려면은 얘가 이것도 되는지를 체크해 줘야겠죠. 이걸 만약에 체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얘에서 요 방향으로 체크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 함수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함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가장 간단한 예시로 0 곱하기 fx는 0이라는 함수 방정식을 생각해 봅시다. 이거면은 fx는 x일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fx가 다 x인가요? 아니죠. 요 함수를 만족하는 fx는 어떤 함수는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들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점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논리 관계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요 식을 만족하는 함수들의 집합이 있을 텐데 요 집합에 fx가 포함된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지 더 다른 해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 방향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주면 될까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쉬워요. 바로 대입을 해주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fx가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분의 x제곱인데 이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준식을 만족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완결된 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어서 이그젠플 4로 넘어가겠습니다. 연필을 한번 써볼까요? 좀 두껍네. 네. F 이거일 때 이걸 만족하는 이제 얼에서 얼로 가는 함수들을 모두 다 찾아라 이겠죠. 보통 일단 함수 방정식의 기본은 잘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뭘 대입하는 게 좋을까요? x하고 y를 같게 두면은 좌변이 f0이 되면서 상수가 되죠. 그러면은 바로 fa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f0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건 쉽죠? a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은 f0이 0 더하기 2분의 1 f0이니까 따라서 f0은 0인 거고 따라서 fa는 a제곱인 겁니다.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죠. 대입해보면은 x 빼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y로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풀이는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5번 갈게요.
이 문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뭘 대입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0을 먼저 대입하는 게 진리일 때가 많아요. 이렇게 이걸로 쓸게요. 불펜으로. 0을 대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을 이제 여기다 쓸 거예요. 샵 0을 대입하는 이유. 제일 큰 이유는 곱하기를 0으로 바꾸고 더하기를 소거하기 때문. 수식으로 쓰면은 x 곱하기 0은 0이니까 곱하기가 없어지고 x 더하기 0은 x니까 더하기가 소거된다. 따라서 0은 여러모로 굉장히 유용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함수방정식에 0을 대입하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y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게 0이 되겠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f0이 마이너스 1이 아니거나 f0이 마이너스 1이거나. 이 경우는 이제 fx가 그냥 항등적으로 0이 되겠죠.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fx가 항등적으로 0이면은 자변이 다 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변은 일반적으로 0이 아니겠죠. 따라서 모순입니다. 따라서 f0은 마이너스 1이고 이제는 여러가지 대입을 또 해줘야 되는데요. x, y를 다 a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f2a 더하기 fa의 제곱이 a 4제곱 더하기 2a 제곱이 되겠죠. x에다가 a를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으면은 f0 더하기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f0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더하기 1로 바꿀게요. 세 번째로 x에다가 2a를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으면은 fa 더하기 이게 4a 4제곱 빼기 4a 제곱이겠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식을 얻었고 변수 fa, f-a, f2a로 세 개니까 연립을 하면은 풀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f 마이너스 3 곱하기 fa를 하면은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이제 fa의 제곱 더하기 f2a 그리고 fa 곱하기 f 마이너스 a인데 그게 이거죠. 요게 4a 제곱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고 f2a에다가 이걸 넘긴 거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쭉 해보면은 결국에 fa가 a제곱 빼기 1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입해보면은
이렇게 잘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오케이. 6번 풀어보겠습니다. 어이. 특이하게 세제곱근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f가 n에서 n으로 가는 함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 한 가지 관찰을 할 수 있는 게 fx가 어떤 숫자의 세제곱이다 라는 걸 주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첫 번째 좀 더 정수론적인 방법인데, 만약에 f 어떤 이거지스트 a가 존재해서 fa가 세제곱수가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세제곱수가 아니게 만드는 소인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fa가 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6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었으면은 7이 그 소인수가 될 거고요. 이런 이제 소인수가 하나 존재하겠죠. 왜냐면 세제곱수가 아니니까. 이제 fa를 세제곱으로 만들지 않는 소인수 p가 존재한다. 그래서 세제곱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는 fa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3의 배수가 아닌 소인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함수방 정식에서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fy가 p의 3k 더하기 1꼴이거나 p의 3k 더하기 2꼴이어야겠죠. 왜? 왜냐면 fa가 p의 3k 더하기 2꼴이거나 p의 3k 더하기 1꼴일 거니까. 그래야지 곱했을 때 p의 지수가 3의 배수가 될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a p의 지수가 3k 더하기 2꼴, 이 경우는 3k 더하기 1꼴. 아마 이제 일관성을 잃지 않고 이 경우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fy1, fy2는 p의 3k1 더하기 3k2 더하기 2니까 세제곱수가 아니죠. 따라서 x에다가 y1을 넣고 y에다가 y2를 넣으면은 이게 자연수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여긴 자연수인데 여긴 자연수가 아니니까 모순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없고 쭉쭉쭉 가다 보면은 요거부터가 모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세제곱수고, 그래서 어떤 gx의 세제곱꼴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수론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 좀 더 포멀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답지의 방법입니다.
x에다가 이제 y에다가 x를 넣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 자연수고 이거 자연수니까 여기도 자연수여야겠죠. 그러려면은 fx의 제곱이 세제곱수여야 되는 거고 2하고 3은 서로 조니까 fx 자체가 세제곱수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건 정수는 수업이 아니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fx가 gx의 세제곱이니까 이걸 대입을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xy에다가 1, 1,1, 1,2, 1,3, 2,2를 대입해주면은 이제 g1, g2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해서 gx가 x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x 세제곱이 되겠죠. 이 대입해서 g1, g2를 얻는 과정은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 아마 설명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이 되게 길게 나와서 한 영상 안에 포함시키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일단 저는 y에다가 0을 대입했는데요. 그러면은 절대값 x f0 더하기 이렇게 되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fx는 f0이 루트 x 더하기 1이겠죠? 그래서 이제 x는 0보다 커야 될 거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한 게 x가 0보다 크면은 이 절대값 x가 x로 바뀌게 되면서 이 좌변이 xy에 대한 대칭식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도 xy에 대한 대칭식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비대칭적이죠. 어떻게 하면 대칭적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fx제곱과 fx가 같으면은 요거를 fy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 테니까 대칭식이 되겠죠. 따라서 얘를 이제 클레임해 줄 건데요.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근데 대입해 보면은 이 식이 굉장히 이상한 식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대입해 주면은
x에 대한 1차식이 나오겠죠. 요거는요 이제 여기는 이제 루트 x가 나올 거고 루트 x가 또 f에 들어가니까 루트에 루트 x가 나옵니다. 근데 x에 대한 1차식과 루트 x가 항등적으로 같아야 돼요. x가 0보다 큰 경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여기 있죠. f0 f0이 0이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fx 자체가 0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서 항등적으로 같게 됩니다. 따라서 f0은 0이고 이제 음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몇 가지 대입을 해줘야겠죠. 일단 그 전에 일반적으로 이제 x가 0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요. 이거는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쉽죠. 그리고 y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0 더하기 f0은 0이니까 0이 0 더하기 0 더하기 fy니까 일반적으로 fy는 다 0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여기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그리고 y는 양수로 잡을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0이겠죠? 0 더하기 y의 f-1이 이거 더하기 0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x에 f-1 x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고 이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f에 마이너스 x f 마이너스 1이 0일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f-1이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로 f-1이 0보다 작은 경우 f-1이 0보다 크면은 얘가 0보다 작죠. 근데 0보다 작은 애가 0이라는 거니까
그리고 fx 자체는 항등적으로 0이다. x가 모든 실수 전체에 대해서 라는 거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0보다 작으면은 이러면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이러면 사실 모순에 가깝죠. 왜냐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f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반대로 가야겠네요. 왜냐면은 x가 음수니까 f-0보다 작은 경우에 음수여서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될 거고 f-0보다 큰 경우는 이 경우에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이게 0인데 잠시만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리프레시해서 다시 해봅시다. 이게 0이고 이게 0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x, y 다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 fy 여기 y, fx가 fxy인데 그래서 이제 x, y가 0보다 큰 경우니까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y, fx는 x, fy가 되는 거고 x분의 fx는 y분의 fy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fx가 kx 꼴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x 0보다 작은 경우 y가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x에 0 더하기 y에 kx가
KXY니까 이건 모순이 없네요. 그럼 X가 0보다 큰 경우 Y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XFY 플러스 YFX가 FXY인데 이게 KXY고 어차피 요거 얘가 KXY니까 이건 0이고 얘도 모순이 없네요. 그러면은 제가 잘못 풀었나 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요약하면은 fx는 0, x가 0 이상일 때 kx, x 0보다 작을 때 따라서 어떤 이런 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잠시만요.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fx는 0임을 두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k가 음수 또는 0이 되겠습니다.